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랜만에 법률 7권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최대한 가볍게 그 독서 모임에서 하는 것처럼 하려고 해볼까 합니다. 전혀 이제까지는 좀 그러지 않았는데 좀 더 그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볼까 하고요. 아무튼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7권 같은 경우는 이제 양육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양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 법률이라는 책 자체가 입법과 관련된 얘기를 해요. 입법을 뭘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플라톤이 양육에 대해서는 입법하지 말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왜 그렇게 하냐면은 이제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여요.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사적 영역이니까 이제 개인의 취향이나 이런 걸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플라톤이 바라는 거는 사적 영역을 존중해 주는 게 아니라 네, 이상적인 국가 사회를 위해서 네, 사적 영역을 제거하고 입법을 하는 쪽을 이제 유도하게 돼요. 유도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표면적으로는 입법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양육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태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플라톤이 태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어요. 근데 태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태교를 왜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이제 인간의 몸과 혼이 아름답고 훌륭하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임무잖아요. 입법자들의 임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보면은 이제 아름답고 훌륭하게 사람의 몸과 혼을 이제 훌륭하게 하려면 언제 해야 되냐면 성장이 왕성할 때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성장이 왕성할 때 해야 된다라고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제 생각엔 그래요. 그 식물이 있다고 했을 때 식물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초반에 뭐 식물을 이제 자랄 방향을 똑바로 정해주지 않으면 지멋대로 자라겠죠. 근데 이게 폭발적으로 쭉 자라게 되면은 교정하기가 어렵잖아요. 너무 지멋대로 자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교정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이게 뭐 천천히 자란다면은 뭐 우리가 굳이 교정할 필요도 없고 뭐 틀어지면 살짝 힘을 줘서 네 해주면 되는 거니까 천천히 자란다면 의미가 없는데 성장이 왕성할 때나 이럴 폭발적으로 자랄 때는 분명히 교정을 해주는 게 좋다. 그래야만 아름답고 훌륭하게 자라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장이 왕성할 때가 언제냐?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다 5년 이내, 태어나서 5년 이내라고 합니다. 네, 태어나서 5년 이내다. 근데 이 부분도 사실 좀 의문이 가기는 해요. 왜냐면은 이제 0세부터 5세랑 그 다음에 5세부터 뭐 6세라고 해야 되겠죠? 6세부터 20세. 네, 이 두 기간의 성장 중에 이게 더 크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크기적인 면에 봤을 때는 이쪽이 더 크지 않나 싶기는 한데 네, 지금 플라톤이 이쪽이 더 크대요. 어떤 면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뭔가 정신적 발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 싶기도 하죠. 0세에서부터 5세, 그러니까 갓 태어났을 때부터의 이제 시기부터 생각을 해본다면은 굉장히 많은 발달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게 더 크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플라톤이 말할 때 성장이 가장 왕성할 때는 이 시기다 이 얘긴데 이 시기인데 그래서 이제 클레이니아스가 묻습니다. 그러면은 이 0세에서 5세에게 교육을 할 거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플라톤이 하는 얘기는 뭐냐? 아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아일 때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꼭 태아일 때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태교에 대한 얘기로 이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더 보겠습니다. 글씨가 이제 잘 띄가 안 나네요.
그래서 이제 태교의 방법, 네. 어떻게 태교할 것인가, 이 문제가 이제 나오겠죠. 태아를 어떻게 운동시킬 것인가 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테나이의 새 훈련을 기반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아테나이에서는 그 새싸움이 있대요. 예, 이제 매출하기를 놓고 한다고 하는데, 뭐 새싸움이 있다고 하고, 이 새싸움, 싸움용 새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 훈련법이 있는데, 이게 뭐냐? 네, 새를 들고 산책을 다니는 것입니다. 네, 새를 들고 산책을 다니는 게 이제 이 아테나이인들이 새싸움용 새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는 이제 방법이라는 건데, 이렇게 산책을 다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새들이 건강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플라톤은 이 부분에서 착안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이제 새들도 들고 움직였더니 건강해지네, 이렇게 되면서 애들도 그러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애들도 그러면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제 임산부, 그 다음에 애가 태어났다면 어미와 보모는 애의 몸에 흔들림을 주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왜 흔들림을 줘야 된다라고 하냐면은, 새들은, 그러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외부에 의해서 새들이 흔들렸죠. 그랬더니 새들이 건강해졌다,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를 들고 산책했다는 거는 사람들에 의해서 아니면 외부에 의해서 새들이 흔들렸다는 이야기인데, 흔들리니까 건강해졌다,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임산부나 어미, 그러니까 엄마죠. 엄마라고 해야 되는데 어미라고 했네요. 엄마와 부모는 애의 몸에 흔들림을 줘야 한다. 그래야 건강해진다. 외부의 것들이 애를 흔들어줘야 애가 건강해진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새를 훈련하는 방법으로부터 이제 아이를 훈련하는 방법을 이제 제시를 했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흔드는 거, 네, 흔드는 것이 몸에만 좋은 게 아니다, 예,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흔드는 것이 몸에만 좋은 게 아니더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걸 그러니까 몸에만 좋은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정신에도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지금 말을 꼭 좀 빼먹고 얘기할 뻔했는데,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사례를 들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엄마가 애를 재우는 것, 이거랑 두 번째가 뭐냐면 바코스 여신도, 여신도에 대한 건데요. 이거는 이제 정신적으로 그 광기에 휩싸였던 이제 여신도인데, 이들의 경우를 봤을 때, 이 두 가지 경우를 봤을 때 흔드는 게 굉장히 좋다. 왜냐면 네, 엄마가 애를 재우는 것을 보게 되면은 애를 흔들죠. 예, 그러니까 애를 안고 흔들죠. 그 다음에 노래를 부르면서 흔들죠. 그렇다 보니까 애가 점점 그러면서 흔들고, 그렇게 되면서 애가 자게 된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보게 되면 여신도도 피리 연주에 맞춰서 몸을 흔들다가 정신적 안정에 이르게 된다. 잘리네요. 잘리니까 여기다 넣을게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공통적으로 애를 안고 흔들었고요, 피리 연주에 맞춰 몸을 흔들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광기랑 그 다음에 이제 그 잠을 못 자던 게 이제 사라져 버렸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클레이니아스가 도대체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 거야? 라고 하게 되는데, 플라톤이 뭐라 그러냐면 위 두 경우는 두려움 때문에 생긴 현상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라는 게 뭐냐면요, 두려움이라는 거는 내적 흔들림으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네, 내적으로 흔들린다, 긴장한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기발한 지금 전개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말은 잘 갖다 붙였는데, 아, 이게 무슨 헛소리인가, 말장난인가 싶은 부분이긴 하죠. 아무튼 그걸 감안하고 일단 볼게요. 그래서 두려움은 내적 흔들림이다. 근데 봐봐라, 애를 안고 흔들었어. 그 다음에 피리언조에 맞춰서 몸을 흔들었어. 이거 다 뭐야? 그 다음에 이건 다 뭐냐 했을 때 외부에서 흔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외부에 흔들면서 내적 흔들림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애가 자게 됐고, 이 두려움이 사라졌으니까 정신적인 안정에 이르게 됐다 라는 얘기를 이제 플라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외적으로 흔드는 것은 내적 흔들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네, 이렇게 또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 이 내적 흔들림, 그러니까 두려움을 제거하는 건 뭘까요?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용감해지죠. 네. 두려움을 이겨내는 게 용기인 거니까, 예, 두려움을 제거하면 용감해진다 라고 플라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흔드는 거, 네, 아이를 흔드는 거는 아이를 용감한 존재로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 만약에 이 내적 흔들림을 제거하지 않고 외적으로 흔들지 않아서 내적 흔들림을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애는 비겁해지게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돼요, 플라톤이. 아무튼 지금 그 태교에 대한 부분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그래서 아이를 흔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 오늘 봤던 부분이고요. 내일이나 다음에 또 정리가 되는 대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 아무튼 오늘은 그 플라톤이 생각하는 태교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